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경기 남부 일대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산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성에서 토사 유출로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 등이 발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기도 안성시에선 산사태로 인해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 화복리에 있는 한 양계장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58살 남성 최모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성소방서는 양계장 건물과 집 등을 2시간에 걸쳐 수색한 결과 오늘 오전 9시 18분쯤 매몰된 남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집안에 함께 있던 A씨의 아내와 딸 등 다른 가족 3명은 무사히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산사태 직후 집 밖으로 탈출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성소방서는 소방장비 30여 대와 인력 70여 명을 동원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50분쯤엔 안성시 죽산명의 한 주택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산사태로 무너진 주택 안을 수색한 결과 73살 여성 이모 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안성시 일대에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죽성면 용설리와 일중면 화복리 그리고 일중면 추천리 등입니다. 이 때문에 안성시는 산사태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안성시는 산림과 급경사지 위험지역 주변 접근과 통행을 금지했고 주민과 방문객은 대피 명령 시 대피 장소와 안전지대로 대피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도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연천과 이천 그리고 양평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여주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산림과에 산사태 상황실을 두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 지역도 늘어나고 있는데 포천시 신흥리, 파주시 금산리, 안성시 죽산리와 용선리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 등 31개 시군은 3천여 명의 공무원이 비상 근무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KBS 경인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시각 그곳에 계신 주민 연결해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동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요? 안전한 곳에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저는 지금은 아까보다 비가 많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집에 와 있습니다. 예. 집으로 돌아가신 상황이고 네. 어느 정도나 비가 내렸습니까? 선생님 느끼시기에요.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온 마을 앞이 전체가 우리 집이 좀 지대가 높다 보니까 마을 앞에 논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황토물에 덮여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동네 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은 70년 동안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아, 그 정도였군요. 네. 주민분들 가운데 피해를 입으셨다든지 그런 소식 들으신 건 있는지요? 네, 지금 아마 그 침수된 지역에는 피해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축사도 있고 그 가운데는 특히 인삼밭도 있고 또 변호는 거의 다 물속에 침수되기 때문에 변호도 심하고 대파를 많이 심는데 저희 있는 데는 대파 농장들도 피해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네. 크실 텐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이상동 선생님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저희도 지금 과수원을 하는데 저희도 그 밭둑이 좀 일부 무너졌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물에 침수된 지역에 있는 분들은 피해가 상당히 클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근처에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도로가 침수된다든지 이래서 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식은 좀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저희도 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는 못해가지고 방송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저희 집 주변에도 우리 화복리나 아니면 주천리 쪽에도 산사태가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네요. 예. 화복리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어가지고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비가 더 내리지 말아야 될 텐데 계속해서 네. 비 소식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예, 선생님 그럼 계속해서 KBS 기상특보 함께 하시면서 네. 피해 상황 좀 지켜보시고 네. 비가 그친 후에 또 다시 복구도 애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어제 밤부터 이 경기 남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도 안성과 이천 등에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경기도 이천 산양저수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공민경 기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저수지 둑 일부가 무너졌다면서요? 네, 지금 저는 경기 이천 산양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게 바로 산양 저수지인데요. 보시다시피 남아있는 물은 거의 없고 산에서 흘러오는 물만 흐르는 상황입니다. 운동장 크기만한 저수지인데 뚝이 터지면서 물이 모두 쓸려가 버렸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원래라면 수문 위까지 저수지 물이 가득 찼었을 텐데요. 지금은 텅 빈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산양 저수지에 뚝이 무너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뚝 모습을 보시고 계신데 원래라면 끊긴 뚝 사이를 잇는 뚝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폭우로 붕괴된 겁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분도 저수지에 물이 없는 모습은 처음이라며 저수지가 이렇게 깊은 줄은 처음 알았다고 전해오셨습니다. 저수지 아래에는 마을도 있다는데 인명 피해는 없습니까? 네, 산양 저수지 바로 아래엔 산양 1, 2 마을이 있습니다. 다행히 주민분들이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물이 하천에서 넘치면서 마을 주택과 가수원 곳곳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래라면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닌 곳으로 저수지 물이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포도나무가 있었을 가수원도 지금은 형태도 없이 사라졌고 저수지 근처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가 800m 넘게 떨어진 마을 도로로 휩쓸려 오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하천 주변에 살던 주민들은 안방까지 물이 들어왔다며 당시에 급박한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당시 경기 이천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천 산양저수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져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횡성에선 흙더미가 가정집을 덮쳐 80대 노인과 10대 어린이가 갇혔다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 안이 온통 흙으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옷가지부터 책에 가구까지 다 못 쓰게 됐습니다. 바닥은 진흙과 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기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집 한 구석은 아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 뒤에 야산에서 흙더미가 쏟아진 겁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건 새벽 2시쯤. 당시 집안에는 80대 할머니와 11살 난 손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흙더미에 두 사람은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고 방 안에 그대로 갇혀버렸습니다. 저쪽 방에 잤거든.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 왜 그런가 하고선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려면 문을. 그러다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차례로 구조됐습니다. 할머니가 다리를 다치긴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주 신림에선 야영객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원주 도심에선 장대비에 하천 물이 불어나 둔치에 있던 차량을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다리나 뭐 차가 많이 안 떠내려가나 그래서 현장에 와 보니까 조금 무서웠어요. 산간 지역을 지나는 태백선과 영동선 철도에도 흙더미가 흘러들어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복구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서 지역에 최대 300mm 정도의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강원 남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더 예보돼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 지역 기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강탁균 기자,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 중남부 지역인 이곳 원주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인 12시쯤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빗줄기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월과 정선 등 강원 남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경우 원주와 횡성, 영월 정선, 강원 남부 산지에 호우 경보가, 영서 다른 지역과 삼척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은 영월 234, 원주 신림 182, 정선 신동 173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영서에는 100에서 200,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비구름대가 발달과 약화를 반복하면서 강원도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낮에는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 빗줄기가 다시 강해져 저녁부터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8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최근 계속된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졌다며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하천과 계곡물이 크게 불어난 상태여서 원주 섬강과 영월 남한강 상류 주변에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충청북도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여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현재 충북 자세한 상황 어떤지 청주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수 앵커 전해주시죠. 네, 청주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린 많은 비로 충청북도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충북 중북부 지역에 집중이 됐는데요. 충주시 엄정면에는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집중호우가 내린 제천의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하명구 기자, 지금 비는 다소 소강 상태로 보이는데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천시 봉양읍 주폴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하천이 바로 주포천인데요. 거센 물살이 하천을 집어 삼킬 듯이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천 두까지는 불과 2, 3m 정도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를 하천의 수위와 물살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밤새 내리던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이곳 제천시 봉양읍에서 캠핑을 하던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인명피해 이외에도 충북에서는 모두 3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상황입니다. 잠시 전에는 음성에서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또 충주에서는 구조 작업을 하던 소방관 1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로 통제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산사태로 제천에서 충주로 이어지는 다리째 터널이 통제되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중원터널도 통제 상태입니다. 낙석과 주택 침수 피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제천에서만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100건 이상, 주택 침수는 4개 마을 80가구 이상이 발생했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서 최종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천 봉양읍 주포천에서 KBS 뉴스 하명구입니다. 네, 충북 지역 곳곳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고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상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송국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방금 이 하명구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청북도 지금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원래 인명 피해 실종자가 3명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주민 한 분이 현재 음성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게 최종 충청북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집계가 되면 실종자는 2명이고 사망자는 1명이 발생을 한 건데요. 특히 실종자 2명 중에서는 이 충주 소방관이 이 구조 작업을 벌이다 아직 지금 발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소방 당국이 현재 구조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당초 실종자 3명, 부상자 2명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충청북도에서 실종 3명 중에 한 분이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발표가 들어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 북부 지역, 특히 저희가 1시간 전에만 확인이 됐더라도 지금 제천과 충주, 단양 지역에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 이 제천 지역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부터 다시 충북 전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이 기상청이 내다봤는데요. 현재 시청자분들이 저희 KBS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그동안의 상황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충북 지역 시청자들께서 KBS로 보내주신 제보 영상입니다. 예, 첫 번째 화면인데요. 지금 제천시 강제동에 하천 도로가 침수됐다는 제보가 오전 8시에 익명의 제보, 시청자분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물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 있고 이 큰 하천과 만나는 지점, 저렇게 큰 급물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가판 다리 올라가는 지역은 이미 끊겨 있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 지금 산사태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접수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쪽 지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제천은 봉양읍, 백운면, 송악면 등지에 지금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고 예. 상곡저수지 인근에도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예.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단양군 영춘면인데요. 오전 5시 30분 새벽입니다. 허영 시청자 허영수님이 제보해 주셨고요. 지금 계곡 입구 밭이 침수가 됐다. 지금 5시 상황이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누적 강수량은 더 높습니다. 이 단양 지역은 가장 누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 추가 피해 우려 예상합니다. 예, 단양 영춘면에는 거의 300mm에 가까운 지금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별로 지금 누적 강수량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기상 정보가 빨리 지금 올라오는 대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충주시 엄정면입니다. 지금 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지역인데 주민도 대피했던 지역이고요. 시청자 유성영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전 7시 50분 상황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불어나 있고요. 충주 지역 역시 저희가 오후 들어서는 다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역시 충주인데요. 산청면에 이 터널을 지나가는 이 시청자분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지금 터널 들어가는 입구 쪽이 산사태가 발생해서 지금 토사가 유출되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예. 지금은 복구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이쪽 지역 역시 주변에 토사가 흘러내린다는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그 운행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지하차도 같은 곳들은 급격히 물이 찰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우회하셔야겠고 고속도로 그리고 도로 곳곳이 지금 통행이 제한되는 곳이 많습니다. 확인하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6시 50분입니다. 제천시 삼곡동에서 시청자 최성훈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마을 입구가 저렇게 물에 잠겼다라는 제보를 해주셨는데 지금 앞마당까지 지금 이 정자로 보이는데요. 그 앞 밑까지는 물이 차 올랐습니다. 지금 대피한 상황이고요. 일부 지금 대피를 못한 차량은 저렇게 바퀴가 절반 이상이 잠긴 상태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가 집중된 충청북도 북부 지역 시청자 제보 영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전 8시입니다. 제천시의 조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토사 유출 지금 발생했고요. 산사태, 그러니까 일부 산사태가 일어났고 저기 사이로 저렇게 큰 흙탕물이 흘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대피는 한 상황인데 제천시 일대 지금 많이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지금 간혹 보였는데요. 정자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일부 밑이 파여서 정자가 기울어져 있는 상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천시 봉양읍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 지금 하천이 범람했고 도로가 완전히 잠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산 위쪽 민가까지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토사가 도로 절반 이상을 지금 막아놓은 지금 유출된 상황이라 지금 통제된 상황입니다. 7시 30분 상황이니까요. 지금 제천 지역도 비가 가장 많이 내렸던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예, 충청북도 북부 지역에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전해지기로는 농경지가 유실된 곳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충북선 지금 현재로는 청주역 상황을 오전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상황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충북선은 삼탄역과 공전역 이 토사 유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부 선이 지금 통제가 됐습니다. 오전 6시부터 통제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열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KBS로 들어온 시청자 제보 영상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보 영상이 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에 유의해서 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촬영을 자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도내 곳곳의 상황을 지켜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예, 저희 지금 재난 영상 정보죠. KBS 재난 영상 정보 CCTV를 통해서 현재 충북 지역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는지 다시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화면입니다. 네, 단양군 매포 평동 지역인데요. 지금 CCTV 화면상에는 빗방울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속이 지금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30분 전에 확인했을 때 물의 수위는 조금 낮아진 상황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살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 계신 분들은 유념하시고요. 단양 지역도 비가 300mm 이상 넘치게 비가 내렸던 지역입니다. 꼭 기상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양군 매포읍 재난감시 CCTV로 모습을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역시 단양군 지역입니다. 가대교 지역인데요. 지금 저희가 접수된 그 사고 유형 중에서 토사 유출이 있었는데 단양 영춘 상리 쪽에 200세제곱미터 이 토사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이제 사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쪽 지역 현재 조치 중이고요. 지금 단양 지역이 토사 유출 말고도 도로 침수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CCTV 화면상에는 비가 내리고 있진 않지만 유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단양군에 분들. 비가 많이 예. 왔기 때문에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영춘면 일부 마을은 고립됐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예. 단양군 가곡면 가대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죠. 예, 제천 화면이죠. 지금 주민 두 분이 CCTV에 잡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기 때문에 대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천시 봉양읍 상황인데 제천시도 도로 침수 그리고 주민이 이 산사태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지역입니다. 제천 지역 충분히 이 앞으로 비 피해 우려 예상되기 때문에 기상정보와 저희 재난방송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탁사정 인근에 이제 계곡도 있고 유원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곳인데 예. 지금 저희가 CCTV로 확인을 해보면 수위가 아직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예. 해서인지 근처에서 아직 이동하는 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통제 조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충주시 지역입니다. 지금 단월동 단월교인데요. 충주 지역은 지금 이쪽 지역만 보더라면 유속이 좀 느려졌습니다. 비가 지금은 지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비가 더 올라오진 않았고요, 수위가. 하지만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주 지역, 이쪽 지역도 아직 안심하긴 이르고요. 특히 충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금 소태 구룡리 지역, 지금 토사 유출 신고 들어온 지역입니다. 충주 지역 계시는 분들도 지금 대피는 하셨겠지만 최신 기상 정보 계속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주시 재난감시 CCTV 화면 모습 보겠습니다. 예. 역시 충주시 미원면 금관숲 지금 계속 이 상황 보고 있는데요. 아직 그 하천 수위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속도 지금 빠른 속도로 유지되고 있고요. 이 금관숲 지역 지금 야영장 주변이고요. 이 청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토사 유출과 주택 침수 다양하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강수량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100mm가 넘는 강우량이 쏟아진 지역입니다. 충주 지역 특히 계곡에 계신 분들은 대피가 되셨겠지만 한 번 더 기상정보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S로 들어오고 있는 재난 영상 CCTV 화면 보면서 도내 곳곳의 상황 지켜봤습니다. 지금 소강 상태였다가 집중호우였다가 예. 이렇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예. 이 태풍 소식도 전해지고 있던데 얼마나 네. 비가 더 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기상청에 확인한 바로는 그 기상 정보가 시시각각 좀 변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일단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각으로 본다면 오늘 오후 3시쯤에 다시 비구름대가 충북을 지나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후 3시쯤에 접어들어서는 충북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80mm의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또 오후 6시까지는 충북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내일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을 보면 충북 전역에 100에서 200mm, 특히 충북 북부 지역은 많게는 300mm의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저희 KBS 재난방송과 그리고 최신 기상정보 참고하셔서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송국회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충북 지역 곳곳이 도로가 끊기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있었던 제천 지역의 취재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하명구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천시 봉양읍 주폴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하천이 주포천입니다. 거센 물산이 하천을 집어삼킬 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는데요. 하천 두 가지의 수위는 불과 2, 3m 정도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하천의 수위와 물살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밤새 내리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충주에서는 구조 작업을 하던 소방관 1명이 실종되는 등 북부 지역에서만 3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로 통제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산사태로 제천에서 충주로 이어지는 다리째 터널이 통제되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 중원 터널도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낙석과 주택 침수 피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제천에서만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100건 이상, 주택 침수는 4개 마을 80가구 이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계속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최종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천 봉양읍 주포천에서 KBS 뉴스 하명구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어진 장맛비로 충북 지역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안타깝게 인명피해도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추가되는 소식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주였습니다. 네, 청주 상황 화면에서 보신 대로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변과 농수로 인근 등은 접근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논에 물을 살피러 나가는 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한 곳에서 대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충북 충주시에서 집중호우로 고립 피해를 입은 주민 연결해 보겠습니다. 충북 충주시에 살고 계신 홍준 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네. 지금 고립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상황이 어떤지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현재는 지금 비가 좀 잦아들면서 소강 상태 보이다가 또 폭우 쏟아지는 그런 반복되는 상황이 있어요. 예, 지금 구조 요청은 하신 건가요? 아까 오전 7시에 구조 요청 한 번 하고 그 뒤에는 좀 괜찮아져서 아직 구조 요청을 또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처음에 오전에 119에 구조 요청을 할 당시의 상황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전 7시에 전화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다른 동네 20명 분들이 고립되어서 거기를 먼저 가셔야 돼서 저희는 이제 저희 집에 대피해 계시라고 이제 말을 들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큰 피해가 없어서 아직 구조 요청은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가 좀 소강 상태였다가 많이 내리다가 그런 상황 반복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비가 많이 와서 구조 요청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당시에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때는 이제 절 뒤쪽으로 산사태가 일어나서 예. 나무도 쓰러지고 저희 여기 지하수가 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강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차량이 움직이는 상태가 되질 못해가지고 그때 이제 구조 요청을 했었어요. 예, 인근에 주민들 계실 텐데 그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른 주민분들 상태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절에 계신 분들은 저희 집으로 대피해 계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뉴스 특보 계속 함께하고 계실 텐데 네. 주변에 좀 연락되신 분들 또 피해 입으셨다고 하신 분들 전해 들은 소식은 있는지요? 충주 시내는 괜찮다고 일단 들어서 네 여기 한쪽면은 지금 밑에 동네가 어떤 집은 쓸려갔다고 해요. 근데 저희 동네는 좀 위쪽에 있어서 이제 물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서 괜찮거든요. 네. 지금 이런 상황 처음이신 거죠, 홍주원 씨?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걱정이 크실 텐데, 예, 네. 비가 좀, 더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현재 자세한 날씨와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호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1시간 전보다 호우특보가 더 강화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서부 지역에서 빗줄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돼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한 단계 격상됐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 곳곳에 여전히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 곳곳에서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충청 북부와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은 최고 300mm 이상, 강원 영동과 전북, 경북에서는 30에서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 시시각각으로 기상 상황이 변하고 있는 만큼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도로가 침수돼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주의해야 할 지역이 어디인지 재난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도로가 유실되거나 산사태로 폐쇄된 곳도 있나 보군요. 네, 앞서 보신 대로 현재 비구름이 이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피해도 이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충북 충주와 제천 쪽 도로 피해가 큰데 CCTV를 통해 실시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택 제천 고속도로입니다. 명서 1교 근처 천등산 터널인데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산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가 이렇게 도로 전체를 메웠습니다. 차량 통행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이 쏟아져 내려서 차로 전체가 통제된 채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장비까지 동원이 됐지만 워낙 토사 양이 많아 복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처 도로의 정체도 심각한데요. 평택 제천 고속도로 제천 방면에 차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위쪽 방면 보시면 차들이 정체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조금 전 보신 복구 작업 때문에 제천 방향 도로가 통제돼 통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반면 평택 방향 오가는 차가 거의 없어 도로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번엔 중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이곳도 역시 산사태가 일어났는데요. 비는 어느 정도 그쳤는데 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양평 방향 길목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왼편에 많은 양의 흙이 쌓여 있고 복구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흙 위로는 아직까지 이렇게 빗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물이 토사를 도로로 계속 흘러나오게 만들어서 작업을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고속도로입니다. 음성휴게소 근처인데요. 보시다시피 CCTV 화면이 뿌옇게 흐려져 있습니다. 지금 비구름이 중부지방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아직 이곳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도 역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하남 방향 도로 멀리에 이렇게 중장비들이 사이렌을 켜놓고 차량 통행을 막고 있고요. 굴착기가 흙을 퍼서 대형 차량에 옮겨 담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다음은 KBS 재난 CCTV입니다. 충북 단양의 도담산봉입니다. 원래는 맑은 물이 고요하게 이렇게 흐르는 곳인데 지금은 평소에 비해 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물색도 흙탕물이 돼서 안쪽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처럼 보기 어렵다 보니 차를 세우고 이 모습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집중호우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고 하천 근처는 붕괴와 범람 위험이 있으니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재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피해, 바로 산사태입니다. 어떤 곳에서 산사태가 잘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최영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이번엔 충북 충주시 엄정면의 유성혁 선생님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이신가요? 예, 아까 오전에도 잠시 통화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비가 많이 그친 상태고 엄정면 쪽으로 한번 나가봤었는데 그쪽에 지금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금 중장비하고 뭐 소방차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주민들도 나와서 복구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예, 엄정면 선생님 이제 주로 다니시는 곳 눈으로 확인한 피해 상황을 뭐 생각나는 대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그 소류 하천 근처하고 엄정면에 그 천이 있습니다. 천변 근처에는 대부분 다 거의 잠긴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일단 잠긴 것뿐만 아니라 이제 토사가 너무 많이 흘러내리고 그 도로 곳곳에서 이제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중장비가 지금 전부 와서 지금 좀 흙을 다 치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뭐 세세하게 주민분들 또 유 선생님도 피해를 뭐 분명 입으셨을 텐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다행히 이제 좀 고지대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건 없고요. 일단 산사태 조의보가 나서서 그 저희 마을 근처에 계신 분들은 일단 저 면으로 다 대피를 하셨다가 요번에 다 오신 상황이거든요. 예. 비가 그쳐서 그냥 다 다시 복귀를 하신 상황이고요. 그래도 아직은 물이 많이 하고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안심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사시는 이 충주시 엄정면 주변에 뭐 하천이나 저수지가 있나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하천, 소류 하천이 많고요. 예. 근처로는 이제 저 달천 강이 있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뭐 수위 통제가 잘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없고 이쪽으로 가면 추평저수지라는 있는데 거기도 그 대형 저수지긴 하지만 그 배수나 그런 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그림이 유성혁 선생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제보 영상인데 이게 정확하게 몇 시 상황이었나요? 이게 7시 한 40분에서 오전 7시 40분에서 50분 정도 상황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비가 많이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7시 40분에서 50분이면 예. 한 5시간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예. 지금 저곳은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창문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하우스 있는 곳에는 아직도 물이 차 있고 하우스는 전부 다 무너져 있는 상태고요. 천변으로는 지금 아직 계속 흙탕물이 많이 흐르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좀 부약 그쳐서 그 인근 도로가 많이 유실이 돼가지고 그 작은 도로 쪽이 좀 많이 안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놀랍고 또 황망하실 텐데 이렇게 제보 영상 보내주시고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저희 그 산청에서도 저희 수방 한 분이 희동이 되셨는데, 다른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저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예, 충북 충주시 엄정면의 유성혁 선생님이었습니다. 밤사이 강원 충청 지역에 내린 폭우로 선로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태백선과 충북선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최현진 기자, 현재 열차 운행 중단 상황 먼저 알려주시죠. 네, 강원도와 충청 지역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선과 태백선 철도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충북선은 3탄 공전 사이 토사 유입으로 제천에서 대전까지 충북선 전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태백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성리, 쌍용간 성로에 토사가 유입돼 전노선이 멈춰섰습니다. 또 중앙선은 연교, 구학간 선로를 흘러내린 토사가 막으면서 원주에서 영주 간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한국철도는 복구에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열차 이용 고객은 코레일톡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로 상황도 지금 좋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평택 제천 고속도로 천등산 터널 근처에서 많은 비가 내려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복구를 위해 편도 2차로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또 오늘 새벽 3시 10분쯤엔 충주시를 지나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중원터널 출구 근처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장비 등을 투입해 한 개 차로를 임시 복구했습니다. 또 충주 소태면 구룡리 국도 19호선에서는 낙석으로 강원도 원주 쪽으로 가는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고 중부고속도로 화봉 6교 구간도 낙석과 토사가 흘러내려 양방향 모두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정오가 넘어야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중부지방에는 최고 300mm의 폭우가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지금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어딘가요?
네,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비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새벽부터 경기 남부 그리고 충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지났습니다. 장마전선 상에서 폭이 좁게 발달한 비구름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안성 일중면에선 자동 기상 관측 장비인 AWS 기록으로 오늘 아침 8시경에 시간당 104mm의 호우가 관측됐고요. 범람이나 침수, 산사태 피해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경기도 안성 그리고 충북 단양 지역에서 3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천과 강원 남부의 영월에서도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었고요. 서울 관악구에서 8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내릴까요? 네, 슈퍼컴 강수 예상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을 고비로 낮 동안에는 비구름의 세력이 점차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 새로 업데이트된 예보를 보면 오후 들어서도 서울 등지에 다시 강한 비구름이 활성화되면서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저녁 무렵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더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시간당 50mm 그리고 최고 100mm에 이르는 강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다소 약해졌다가 밤에 비가 강해지는 야행성 폭우인데요. 특히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이어서 하류인 경기 북부에서는 홍수나 범람 피해가 우려돼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태풍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기도를 보면요.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걸쳐서 발달해 있습니다. 남쪽에는 덥고 습한 수증기가, 북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주기적으로 밀려오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변수는 바로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 발달한 4호 태풍 하구핏입니다. 태풍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단 모레까지도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 태풍으로 발달한 하구핏은 내일 오후쯤에 타이완을 벗어나 중국 상하이 부근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상륙한 뒤엔 세력이 급격히 약해져서 수요일인 5일 새벽쯤에 서해상으로 진출할 전망인데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몰고 오겠습니다. 장마전선의 태풍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입니다. 중부지방에서 100에서 최고 300mm에 이르겠고요. 강원 영동과 전북 경북 지역 30에서 최고 1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8월 초 이맘때 내리는 비는 비구름이 급격히 발달해서 국지적으로 쏟아붓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절대 외출하시면 안 됩니다. 길어지는 장마 속에 태풍 북상까지 예측된 만큼 비 피해가 없도록 계속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정부도 비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용준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보통 오전 10시 반에 2차로 집계하는 오전 상황 보고가 조금 전 12시쯤에야 나왔는데요. 추가 피해 접수가 각 지자체로 계속 들어와서 이 취합이 조금 늦어졌다고 합니다. 우선 오늘 1시를 기해서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된 위기경보 수준과 비상 2단계를 발령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오전 10시 반 기준으로 사망자는 2명이 늘었습니다. 서울 도림천에서 1명, 또 경기 안성에서 조립식 패널 건물이 붕괴되면서 1명의 사망자가 더 나왔습니다. 부상자는 산사태가 일어난 강원 횡청에서 2명으로 집계됐고요. 충주에선 구급 출동한 소방 공무원이 도로 유실 사고로 실종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이재민은 경기 수원의 2세대 9명, 경기 광주의 1세대 3명, 강원 횡성의 1세대 6명 등 모두 18명입니다. 이분들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고속도로 54호선이 일부 유실됐고요. 경기 지역에서는 제방 일부도 유실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엔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주재로 중앙부처와 시도 간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진 장관은 무엇보다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각 지자체는 지하차도나 저지대, 하천병 등에 대해 선제적 예방 활동을 하면서 필요하면 출입 통제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국립공원 10곳에 220곳이 넘는 탐방로와 상습 침수 지하차도, 또 전국 60곳의 둔치 주차장은 통제됐습니다. 추가 피해 없기를 바라면서 새 소식 들어온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정창삼 인덕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집중호우 대비 요령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물에 잠겨 있는 곳이 많은데 어떤 점을 특별히 조심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산사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비가 내리다 보니까 저지대라든가 하천의 범람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한 요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조금 더 위험하게 보는 요인은 오늘 충주라든가 제천 쪽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소하천, 계곡천 이런 쪽에 이제 피해가 집중됐다고 하면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지방하천이라든가 대하천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충주댐의 수위가 홍수기 제한 수위까지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비가 또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대형 댐들의 수위가 올라가서 대하천 지역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도 보면 지금 모두가 이제 휴가 기간이라서 피서객들이 지방으로 많이 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분들이 사실 지역의 위험 요소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동을 하다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기라서 더욱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교수님께서 하천 범람, 또 댐 홍수 위험 수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일까요? 비가 그쳤는데도 홍수특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비가 우리가 곳에 따라 때때로라는 표현을 쓰지만 어느 지역에 올지 모릅니다. 특히 또 요즘 같은 경우 여름철 8월 그 호우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온도 차이에서 국지적으로 그리고 야행성으로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홍수 예보 기간 그리고 강우 예보 기간이 길다 보니 나한테는 괜찮겠지. 지금은 비가 그쳤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것들이 순간순간 급변하게 됩니다.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는 10분 강우, 20분 강우에 의해서도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비가 올지를 항상 주의하고 일기예보라든가 방송을 계속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부산이나 대전 같은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비가 집중된 지역이 경기 남부, 충청도. 예. 직접 전화 연결해서 이제 피해 입으신 주민분들 얘기도 듣기도 했는데 농촌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농촌 부분은 아까 많이 언급됐듯이 이제 비가 온 다음에 자기 본인들의 논에 이제 침수가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배수로 작업을 나가시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위험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그나마 대부분의 지역들이 산지 지역인데요. 최근 일본에서 대형 400mm, 500mm가 왔을 때는 뭐냐면 평지 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피난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라든가 이런 데 올라가서 헬기를 통해서 구조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평소에 본인들이 대피해야 될 장소를 미리 숙지해 주시고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주민들을 잘 관리하시고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도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빨리 복구가 되는 그런 상황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복구 작업 시에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복구 작업에서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선 전기시설 관련이 좀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전기는 항상 차단한 후에 전기시설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계속 재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구 작업을 하실 때도 다음 비가 우리가 이 지역에 몇 시 정도에 온다라는 걸 미리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응급 복구선에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비가 그치는 시간들을 어느 정도 숙지한 다음에 좀 복구 작업에 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가 내리는 상황마다 이제 만나게 되는 표현이 상습 침수 지역. 그러니까 침수되는 곳이 또 침수되는 그런 상황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역들이 그런 상습적으로 침수가 일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면 침수 위험 지구라는 걸 정해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이 개선 사업을 해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이번에 부산 서구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보면은 양쪽에 산이 있고요. 그다음 한쪽에 그 부산역을 만들면서 매립이 이루어진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은 우리가 반드시 재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립이 있었던 지역 그리고 신도시가 생성된 지역 같은 경우는 배수 체계를 미리 한 번 더 검토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곳곳에 지금 산사태가 발생했고 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리 알고 경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지금 현재 강수와 비교해서 경보를 내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그렇게 숙지를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인근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그런 정보를 접하시고 주변 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거나 위험을 미리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산악 지역에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발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들도 더욱더 조심할 수 있도록 인근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대피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대피소가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들께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미리 찾아가서 이 지역은 아니면 찾아가기 어려우시면 전화라도 내려서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걸 특히 야간에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니까 미리 알려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재난 상황, 이 호우 상황과 관련해서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정창삼 인덕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부터 경기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도 안성과 이천 등에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경기도 이천 산양저수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공민경 기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저수지 일부가 무너졌죠?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이천 산양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바로 산양저수지인데요. 보시다시피 남아있는 물은 거의 없고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만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동장 크기만한 저수지인데 뚝이 터지면서 물이 모두 쓸려가 버렸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나 차 있었던 건가요? 네, 최근 이어진 비로 저수지는 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뒤로 보시는 대로 원래라면 수문 위까지 저수지 물이 가득 찼었을 텐데요. 지금은 텅 빈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산양 저수지 뚝이 무너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원래라면 끊긴 둑 사이를 잇는 둑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폭우로 붕괴된 겁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분도 저수지에 물이 없는 모습은 처음이라며 이렇게 저수지가 깊은 줄은 처음 알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수지 아래 마을이 있다던데 굉장히 걱정됩니다. 인명피해는 없습니까? 네, 산양 저수지 바로 아래엔 산양 1, 2 마을이 있습니다. 다행히 인근 주민들은 모두 제때 대피한 덕분에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물이 하천에서 넘치면서 마을 주택과 가수원 곳곳이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래라면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닌 곳으로 저수지 물이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가 있던 가수원도 지금은 형태도 없이 사라졌고 저수지 근처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가 800m 넘게 떨어진 마을 도로로 휩쓸려 오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피해 복구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계속해서 지금 비가 이어지는 상황인데 주민분들의 상심이 가장 크시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비가 아직은 완전히 그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복구 작업을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조차 막막한 상태입니다.
특히 하천 주변에 살던 주민들은 안방까지 물이 들어왔다며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당시 경기 이천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천 산양 저수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 남부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기도 안성 등에서는 산사태로 한 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성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희봉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산사태로 인해 매몰 사태가 발생한 안석시 일중면 현장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인해 뒤에 보이시듯이 토사가 주택과 양계장 등을 덮치면서 5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전 7시 10분입니다. 안성소방서는 사고 직후 양계장 건물과 집 등을 2시간에 걸쳐 수색한 결과 오전 9시 18분쯤 매몰된 남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는 일중면과 죽산면 일대 시가지가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성시 일대에 산사태가 잇따랐는데요. 안성시에 따르면 산사태 발생 지역은 죽산면 용설리, 일중면 화봉리, 일중면 주천리 등입니다. 이 때문에 안성시는 산사태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또한 침수 지역도 늘어나고 있는데 안성시 용설리 등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는 산림과 급경사지 위험지역 주변의 접근과 통행을 금지했고 주민과 방문객은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와 안전지대로 대피하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집계된 안성 지역 이재민은 2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에서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3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해외 유입이 22명으로 국내 발생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지역사회에선 집단 감염의 여파가 이어져 서울 강서구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2명 더 추가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명 늘었습니다. 이 중 해외 유입이 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내 발생은 이틀 연속 한 자릿수로 8명이었습니다. 국내 발생 지역별 환자 수는 서울 5명, 경기 1명, 부산 1명, 경북 1명입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노인 요양시설과 관련해 확진자가 2명 더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경우 22명 가운데 17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5명은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각각 11명씩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건설 근로자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귀국한 건설 근로자 72명 가운데 확진자는 지금까지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어 필리핀 5명 등 아시아 지역에서 온 18명과 미국에서 입국한 3명 등이 해외 유입 확진자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301명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806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중, 중증 환자는 13명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휴가철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특히 실외라 하더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8월엔 호우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만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라도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특히 기저질환자는 평소 받는 치료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어제부터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경기 안성과 충청 단양에서는 28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호우특보는 강화됐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경기 서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인 가운데 이 지역에서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들이오고 있어서 앞으로 중부지방에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에서는 최고 300mm 이상, 강원 영동과 전북, 경북에서는 30에서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부터 내일 밤 사이에 중부지방에서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